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서울 붓다스쿨에서 독서 수업 함께 합니다. 습관이 바뀌는 생각의 힘인가요? 이 책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됐고요. 6번 공부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6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6주 동안의 강의 목표는 무의식에 주목하는 건데요. 저는 무의식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여러 화합물 중에 빙산의 일각, 의식의 영역에서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의식의 영역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그 외에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에 주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노력이 신대륙을 개척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블루오션에 주목하되 무의식과 의식의 지금 현재 보면 주객 전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의식을 바로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길, 이 책 자체가 생각의 힘 아닙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장 쉬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방법론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무의식에 주목하되 무의식과 의식의 지금 뒤집힌 관계를 다시 뒤집고,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무의식을 교정하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게 6주 동안의 우리 공부 주제입니다. 일단은 바로 오늘의 내용을 보면, 오늘은 무의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뇌 속 프로그램, 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해 있고요. 우리의 행동은 상상 이상으로 습관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45%는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행동이 뇌 속 프로그램에 의해 패턴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고나 감정 등 내면까지도 습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간은 화합물이라, 단일개체가 아니라, 단일개체라고 하는 것은 환상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그 실체는 수많은 조건들의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조건 중에서 그 조건을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습관이에요. 인간은 수많은 습관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습관적인 행동이 도대체 몇 %나 차지하나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여기서 지금 적게는 45%, 그리고 높게는 90% 이상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24시간 중에 하는 행동이 그렇게 많다면, 그러면 이 무의식이 중요한 건 맞지만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이 책에서는 예화가 잠깐 나오는데요. 저자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적해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대요. 자기는 꿈에도 몰랐대요. 그게 뭐냐면 밥 먹는데 입 벌리고 먹는 거. 밥을 먹는데 자기는 꿈에도 몰랐대요. 자기가 입 벌리고 먹는지. 근데 누가 지적을 해줘서 알게 됐죠. 알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먹지? 입을 계속 벌리고 먹는 그 습관을 의식적으로 잘 조절해서 결국은 고쳤다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왜 도대체 입을 벌리고 먹게 됐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어렸을 적에 본인의 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었었던 기억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배운, 훈습받은 행동들이 자신에게 업력, 습관으로 남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 무의식을 연구하는 학자가 됐는데, 근데 입을 벌리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러고 먹고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습관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청년법우님들이 와가지고 차담을 하는데, 한 청년법우가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고 싶대요. 아이를 낳으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남겨줘야겠어요? 안 좋은 습관을 남겨줘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좋은 정신문화를 남겨주기 위해 자기가 이제부터 명상을 해야겠대요. 그런데 호흡을 보고 이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명상법을 얘기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몸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절할래, 사경할래, 그러니까 둘 다 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절하고 사경 말고 이것도 꼭 해봐라 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젓가락질을 교정하는 연습인데, 젓가락질을 교정하기 위해 콩을 넣고 콩을 옮기는 연습을 해보라 그랬어요. 콩 옮기기 명상.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부모님이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은 보고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고 배워서 습관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도 있죠. 좋은 건 안 배우던데요. 뭘 배울지는 이제 통제가 되지 않지만 뭘 배워갈지는 그 업력의 상응에 따라 통제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누군가의 습관들을 우리는 카피해서 그대로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식된 여러 습관들 중에 이식된 그 하나하나의 습관이 모여서 내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는 건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해가지고 스스로의 경험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의식적인 활동의 범위 말고도 반드시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무의식에. 무의식에 주목해야 된다. 무의식이 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무의식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또한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을 1대 2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행동과 의식적인 행동을 1대 2도 아니고 1대 20도 아니고 1대 2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2만. 1대 2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시선을 넓혀서 이 2만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게 무의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서 제가 반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럼 무의식의 내용들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 습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게 이제 뇌 속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32페이지에 밑에 보면 그러면 뇌 속 프로그램은 왜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뇌 속 프로그램은 왜 만들어질까요? 무의식이 뇌 속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에 물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체험이기 때문에 개를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몸이 무섭다고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뇌 속 프로그램에는 안정장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뇌 속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업력은 습관화 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뇌 속 프로그램으로 저장되기 마련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빈도 아니면 강도예요. 자, 습관이라고 하는 건 뇌 속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빈도 높은 반복 또는 강도 높은 충격. 빈도 높은 반복 아니면 강도 높은 충격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뇌 속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개 물린 이야기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개를 물려봤잖아요. 어제 양재천을 걷는데 양재천은 보니까 여기 도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가 아니라 인도가 있고 그 인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또 위에 거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어. 그래서 위로 걷는 길이 있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자전거하고 또 사람 달리기 하고 뭐 이런 그 냇가 옆에 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규칙을 알았어요. 사람이 적을 때는 다 적으니까 그 규칙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많을 때 보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 옆에 있는 그 도로가 좀 넓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다녀. 그러니까 글로 걸으셔. 사람들은 다 위쪽으로 걷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규칙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애완견 다니는 길로 다니는데 애완견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애완견도 다니고 큰 애완견도 다니는데 애완견들이 옆에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슬쩍슬쩍 피해요.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피해. 원래 이게 없던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생긴 습관이냐면 개한테 물린 다음에 생긴 습관이에요.
이게 개한테 한번 딱 물리니까 물린 빈도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강도가 높았죠. 그날 충격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가 초파일 전날이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전날. 그리고 축생들을 위한 합동천도제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밥 먹고서 이제 포양한다고 나갔는데 이 마을에 아주 아기 때부터 보던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풀려 있어가지고 이제 풀려 있으면 다 컸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데려다 주려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손을 물어버린 거라. 그런데 손을 여기 이렇게 딱 물었는데 이 피가 이렇게 줄줄 나는 걸 보고 이렇게 딱 붙잡고 그대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렇게 충격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절에 있는 진돗개들한테도 제가 손을 안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바로 빈도 높은, 아니 강도 높은 충격에 의한 프로그램이 단박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 이런 말 쓰죠? 네. 과연 이 강도 높은 충격에 의해, 빈도 높은 반복에 의해 생긴 그 프로그램들이 트라우마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래 이 습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트라우마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효율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효율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즉 생존과 편리를 위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저는 개는 문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물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걔가 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본능이 든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일반적인 증상들, 개를 보면 벌벌벌 떨거나, 아니면은 공포심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개가 이제 뭐 만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절대 못 만지겠거나, 이러면 지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상처가 된 거죠. 이런 거는 트라우마라고 할 만한데, 근데 본래 목적은 이게 지금 여기에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지면 트라우마가 되는 건데,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훨씬 안전한 거라. 왜냐하면 위험한 것에서부터 자동으로 자신을 보호하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가 음식을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이 소화시켜줘요? 아니면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소화시켜줘요?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소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를 계속 우리 이빨 움직이듯이 위를 계속 힘줘가지고 움직여야 돼. 거기다가 요즘에는 위액이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위액이 들어가야 돼. 그거 잘 관찰해가지고 위액 농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으면 산성화 시켜야 돼. 그러다가 어느 적절한 시기에 이제 내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야 돼. 그걸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에너지 다 쓰느냐고. 뭘 못하냐면은 효율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못해서 죽어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에서 습관적인 행동을 하고 그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더 봐볼게요. 관점을 계속 바꿔야 돼요. 이제 이 뇌 속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 앞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32페이지에 한 문장, 앞에 맨 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네요. 자, 뇌 속 프로그램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단 한 번의 체험일지라도 그 강도가 세면 뇌 속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뇌 속 프로그램이 개인의 직접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뇌 속 프로그램 말고도 간접 경험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는 뇌 속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인류가 1마일을 달리기를 해가지고 4분 이내로 기록을 단축한 게 1954년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런데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1마일을 뛰는데 4분의 벽을 처음으로 깬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던 벽을.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세계의 이름을 날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4분의 벽을 깬 것도 대단한 일인데 진짜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4분의 벽을 깨자마자 1년 안에 수십 명이 4분의 벽을 깼어요. 이건 100m 10초의 벽도 똑같았어요. 10초의 벽이라고 하는 현상이 딱 있을 때는 누구도 10초의 벽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딱 깨잖아요? 그럼 우후죽순 그걸 깹니다. 이게 뭐냐면 간접 경험으로서의 프로그램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의식을 뭔가 내 통제로 되지도 않고 뛰어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왜냐면 자동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무의식과 의식과의 관계가 조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현상이 있다라는 걸 지금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왕인지 가리자 이거예요. 무의식이 왕인지 의식이 왕인지. 자, 28페이지 첫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식의 역할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의식은 왕국의 왕, 사령탑과 같습니다. 시중의 자기계발서를 보면 무의식은 의식보다 압도적인 힘이 있다. 실질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다 라는 내용이 많은데 정말 그럴까요?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의식에 대한 영역은 자기개발, 수행의 영역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논외로 놔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의 일생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 시간을 왜 버려놓느냐 이거예요. 버려놓는 이유는 내가 내 뜻대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면 만만치 않고 못하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이제 저는 의식을 나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나와 무의식과의 관계가 그 속에서의 내 태도 마인드셋이 지금 보면 무의식이 왕이고 왜냐면 힘이 세니까 의식이 오히려 그 신하나 부하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접근하지 않는 것 아닌가. 누가 왕인지 보자 이거예요. 28페이지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밑에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역할은 의사가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지요. 그런데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은 혈액을 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음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을 1대 2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2만 명의 국민이 있는 왕국의 왕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있고 한 명, 무의식이 있어요. 2만 명. 자, 하는 일의 위력만 놓고 보죠. 얘가 참 많은 일을 하거든요. 어떤 학자는 45%, 어떤 학자는 90%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삶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죠? 그런데 본래의 관계는 뭐냐면 얘는 신하고 이 의식은 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하가 2만 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자기가 나가가지고 의사 해요, 안 해요? 자기가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2만 명이 하는 일들을 전부 해요? 아니면은 왕은 왕으로서 고민해서 명령하는 일만 내려요? 그러면 하는 일의 비중, 그냥 그 시간, 중요성 말고 그 관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중과 그냥 그 시간, 에너지 이런 것만 따지고 보면 2만 명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보이냐면 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왕이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놓고 보면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냐면 왕이 더 우위에 있는 거라. 우리가 지난 독서 수업 시간에 시간관리의 비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 거냐면요. 사실은 그냥 자 봐보세요. 효율과 안전을 위해서라니까요. 의식이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사실은 그냥 위임을 한 거예요. 무의식에게 자신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처음에 봐보세요. 빈도가 많든지 강도가 높든지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자신의 무의식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명령을 딱 내려요. 그럼 곧바로 습관이 돼야 안 돼요. 자,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한번 딱 명령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위임과 외주와의 차이를 아시죠? 외주와는 처음부터 전문가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근데 위임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가르쳐서 숙달되면 이제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내가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습관을 형성하고 나면 이제 내가 내 입맛에 맞도록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얘가 잘해. 그러면은 더 이상 외주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라는 걸 다 검증해서 맡긴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숙달되어 있는 모든 행동들을 전부 무의식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존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동을 고도화하고 우리의 문화를 고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왕인 의식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생존하는데 급급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 하나 조종하는데
내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정신 에너지와 내 모든 신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고민도 못해. 명상도 못해. 돈 벌러 못 다닌다니까요. 그냥 위 하나 붙잡고 그거 움직이는 거 하느냐고. 위만 있어야 돼. 심장도 움직여야 돼요. 이 신체가 위임한 대로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이걸 지금 우리는 무의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에다가 의식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요런 일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효율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안심하시라고 무의식들이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 둘의 관계가 전도됐냐면 뒤집힌 이유는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의식이 무의식에게 명령 내리는 왕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릴 만해요. 왜냐하면은 명령 내리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깜깜하거든요. 아니,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면,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직접 경험,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옥새를 안 썼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에 내려놨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가지고 얘가 움직이는데 그게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얘네는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왕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왕이 자기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 지금 의식이 너무 주눅 들어 있어.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도 없는 아주 착한 신하들인데, 이 신하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신하들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자기가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6주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관계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없어요.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명령을 내려서 악습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선습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네. 원래 내가 이거 하는 거구나. 이 의식이 원래 이걸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되찾으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의식이 왕인가 하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의식이 무의식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은 의식과 무의식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의식이 왕인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자, 3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이 왕으로서 무의식을 잘 다스리고 이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은 현실에 비유하자면 경영자나 리더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직의 리더라면 중요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 덜 중요한 일은 부하에게 가르치고 맡겨버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관리의 비밀에서도 위임과 외주를 주면 안 되는 일도 있었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 자신의 가치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자기가 꼭 해야 되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 그런 일들은 위임하거나 외주를 주면 안 된대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것까지 주잖아요. 그럼 주눅 들어버려.
아니,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로. 그러니까 의식은 무의식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그 마인드셋을 믿고 있어요. 나는 무의식을 바꿀 수 없다. 이거.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번엔 26페이지. 깨닫지 못하면 변할 수 없다. 자, 밑에 두 번째 문단부터 맨 밑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습관이나 버릇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닌 의식이 됩니다. 저는 식사 속도가 빠르다든가 입을 다물지 않은 채 음식을 씹는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의식해 실천하다 보니 입을 다물고 먹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변할 수 없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은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밀리의 서재하고 어른 수업 시즌2를 연재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 독서 수업에서 시간에 대한 주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글을 다 써서 이제 연재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시간 관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적 시간 관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질적 시간 관리고, 이 두 가지가 의식적인 시간이고, 세 번째는 무의식적인 시간 관리예요. 이 세 가지 파트를 다 배우고 익히면, 그러면 24시간을 대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의식된 시간 조금을 관리할 때는 첫 번째, 그 조금 있는 시간을 어떻게 쪼갰을까, 이거 관리하는 게 양적 시간 관리예요. 두 번째, 어떻게 쪼갰을까 하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도 있게 몰입할까, 이게 질적 시간 관리예요.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면 1시간 공부를 해도 1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질적 시간 관리라 그래요. 그런데 무의식적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건 이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무의식인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그래서 제가 이 무의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무의식이 아니라 이제 의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사띠 수행이에요. 사띠의 질이 좋아지면 자신의 시간에서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구멍 나 있는 시간, 사라진 시간, 자신의 시간표에서 빵꾸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여백의 시간, 그 시간에 의식이 확장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식의 영역은 넓어지고 무의식의 영역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토 개척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쉽지 않아서 이거를 1번으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건 나중에 연습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무의식을 무의식으로 그대로 둔 채 무의식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 라는 것에서 습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시간에 뭘 하는지를 한번 카메라로 찍어서 보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습관대로 해요. 습관대로 해요. 그래서 습관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습관의 내용만 바꿀 수 있으면 내가 무의식적인 시간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인 시간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비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인 시간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무의식적인 시간, 우리가 남들의 무의식적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필름 끊겼을 때. 왜 사람들이 술 마셔가지고 필름 끊겼다라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억눌러 놓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평소에 그 사람이 자기를 뭘 억눌렀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필름만 끊기면 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필름만 끊기면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필름만 끊기면 웃어. 어떤 사람은 필름만 끊기면 용돈을 줘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못했었던 이 억눌렀던 업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이런 특정한 업력들이 발휘되는 것 하이라이트인데, 이런 하이라이트 외에 평범하게 필름 끊겼을 때 있었던 이 모든 행동들 있죠? 이게 다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의 내용을 바꾸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할 때 우리의 무의식의 이 신하들이 절대 코딩된 프로그램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 에러가 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코딩된 프로그램대로 하지 절대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를 않아요. 이 친구들이 진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만 제대로 내려놓으면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그대로 두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경험의 질 자체가 높아질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부터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 시간 관리의 순서인데, 그래서 습관책가 좋은 거예요. 습관의 책을 가져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의식이 왕인데 이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수행. 의식을 가지고 세 가지 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그리고 세 번째가 감각이라. 생각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고, 감각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렵고요. 이게 두 번째로 어렵고, 이게 제일 쉬워요.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본능을 바꾸는 건 더 어려워요. 감각이 본능이거든요. 본능을 바꾸는 건 더 어려워요. 가장 바꾸기가 쉬운 게 생각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법들, 이 워크북에 제시되는 이 실습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언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하는 언어, 생각. 이 언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게 의식이 무의식에게 내리는 명령이 되는데, 이 명령을 빈도로 반복하든 아니면 강도로 반복하든 이 명령을 가지고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속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습관에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꾸는 걸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을 확장하는 것 일단 제쳐두고, 이거 좋은 건데 어려우니까 제쳐두고 요 무의식의 내용부터 바꾼다라고 하는 이 취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이 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각, 회, 단, 정이라고 참회 원리를 이야기할 때 시드는 이 각,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모르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라.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자신을 관찰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선배 스님 중에 이걸 진짜 잘하시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군종장교 때 우리 직속 선배였죠. 근데 이 스님은 누가 와도 항상 뭘 받냐면 후기를 받아요. 경험을 딱 한 다음에 소감을 말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불편했던 점을 적으라 그래요. 반영을 해줄지 말지는 내 마음이니까 일단 뭐가 불편했는지 적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로부터 무엇인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 무조건 적으라 그래요. 이렇게 뭐냐면은 외주를 주는 거라.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내가 더 전문가예요? 상대방이 더 전문가예요? 그럼 상대방에게 외주를 줘야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인정되는 바가 있고 관찰되는 바가 있으면 자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습관 절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중요한 건 이제 무의식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얼마든지 서로 동의했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자신이 은연중에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의식적 행동이 45%라더라. 자동화된 선택이 90%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무의식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했는지. 이 전도된 생각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우리 6주 안에 꼭 하나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무의식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의식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무의식이 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무의식이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가 의식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을 설득하는 건 말로도 설득할 수 있는데, 무의식은 무조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자꾸 작은 습관이라도 개선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면 한 번이라도 이 습관을 개선하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 6주 동안 어떤 습관을 개선하고 싶은지 이제 정해오셔야 돼요. 오늘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생각에서 시작된다 여기까지만 배우셨죠. 이제 마음 급하신 분들은 뒤에 읽어보시고 빨리 하시고, 마음 안 급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훈련할지 공부할 테니까 공부 방법대로 한번 자신의 습관을 디자인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디자인하는 노력을 함께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의식이 왕이었다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당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꼭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생각 바꾸는 연습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